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 열풍이 과연 나에게도 도움이 될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건강 이슈 중에서 핫한 것이 맨발 걷기죠. 과거에 게르마늄 팔찌 열풍도 있었고 요가, 명상, 가라집 단식이라든지 저탄고지요법 이런 게 유행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맨발 걷기가 불면증에 좋고 우울증에 좋고 두통에 좋다. 심지어 말기암도 치료했다는 여러 가지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를 위한 길도 조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 맨발 걷기가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맨발 걷기의 이론적 배경이 무엇인가 알아보면 그것은 얼싱입니다. 이 얼싱은 땅과의 접촉을 뜻하게 되는데 2012년 해외 학술지 환경과 공중보건에 소개된 논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질환들이 땅과의 연결을 잃어버리면서 생긴다, 이런 개념이죠. 땅과 접지를 했을 때 땅의 양이온과 방사 에너지를 지구의 전자가 체내에 유입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의 과도한 활성산소는 몸의 노화라든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몸에 이롭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과학적으로 논문을 해서 정확하게 입증된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의문을 표시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자, 맨발 걷기를 예찬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두 번째, 이제 불면증을 완화시킨다. 세 번째로 생리통을 완화시키고, 네 번째, 스트레스 저항력을 향상시키고, 다섯 번째는 어린아이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면서 오감을 발달시킨다. 여섯 번째, 노화 방지, 얼굴 혈색 개선. 일곱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된다. 여덟 번째는 뼈 근육이 강화되고, 아홉 번째, 성인병 예방. 열 번째는 지압 효과도 노릴 수가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걷기 자체는 검증된 몸에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준비물이나 안 그러면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깥의 신선한 공기, 햇볕을 맞으면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운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맨발로 걸어야 좋은 운동이 되는 것인가 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싱 이론은 과거에 기치료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체의학 이론과 비슷합니다. 접지 만능주의를 신봉하는 분들은 땅이 접지하는 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 맨발이 아니더라도 접지 밴드라든지 접지 양말 이런 걸 신으면 맨발로 땅을 밟는 효과가 있다, 이런 광고를 온라인으로 파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신뢰할 수 없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립선 암 치료했다는 분도 있는데, 과연 맨발 자체로 해서 모든 치유의 효과를 보았나, 그렇게 생각하기는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치료의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맨발 걷기가 아주 몸에 좋을 것이라는 플라시보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마사이족 야생동물은 맨발 걷기를 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는다, 성인병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역으로 어떤 분들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마사이족하고 야생동물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제로 한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가 정말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라면 4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살아야 되는 것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건강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같이 작용해서 한 사람의 건강을 좌우한다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맨발 걷기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 예래를 쭉 보면 맨발 걷기 후에 후유증으로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화지겐,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연절에서 아픈 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 본인의 체력이라든지 체형,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들 잘 고려해가지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은 충분하게 좀 준비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좀 한 다음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일부러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쓰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보기 좋은 자세가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걸을 때는 항상 맨발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돌이라든지 유리조각이라든지 가시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 없나를 한 1m 앞을 바라보면서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파상풍 예방접종도 늘었는데요. 파상풍 사실 외래에서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애완동물들도 많이 키우고 분변
자연들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수도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맞는 파상풍 예방 접종이 맞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지역을 조성도 하고 황토옥도 깔고 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지정된 장소를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더욱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당뇨로 인해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도 본인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아주 심하게 진행되어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할 때 상처가 생기면 홍화지김이나 봉송이 되면서 절단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바닥 밑에 있는 지방층이 얇고 뼈가 많이 만져지고 근육도 많이 약해지는 분들, 고령자에 속하겠죠. 그다음에 평발이 심한 분들이라든지 요족 변형이 되어 있어서 평발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발가락이 변형이 되어서 틀어져 있는 분들. 세 번째는 면역력이 약해지는 암 환자들. 물론 암 환자 치유의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은 면역력이 약해진 분도 부상의 위험들이 건강한 사람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전체적인 컨디션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예를 들면 감기나 몸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나 무릎, 고관절 등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하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인식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맨발로 많이 걷게 되면 관절염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 습진이나 무좀이 와서 껍질이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겨울에 잘 갈라지는 분들, 건조해가지고 갈라지는 분들도 좋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레이노드 현상이라는 거. 모세혈관이 추운 날씨에서 수축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맨발로 걷게 되면 굉장히 증상이 악화되고 괴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라든지 생리 중인 여성분들이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걷는 게 좋은 운동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 것입니다만은 이게 마음대로 통치는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강관리법 있죠. 좋은 음식, 적절한 수면, 건강한 마음관리, 좋은 환경에서 햇빛을 쬐면서 좋은 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운동하는 생활습관들, 우리가 어떤 게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생활습관을 잘 유지하면서 건강관리법 중에 하나로 맨발 걷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과유불급 적당한 선에서 중용을 지키면서 하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